여러분들 혹시 서울대를 다니면서 어떤 점이 제일 불편하세요? 쓸데없이 큰 학교? 중간고사를 2번 보는 과목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로 올라오는 과정이 제일 피곤하고 짜증납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서울대 입구와 서울대를 이어주는 과학 케이블카. 매일 아침같이 역 앞에 길게 늘어선 줄, 혹은 여름철에 찜통이 되는 버스,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케이블카,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저는 서울대에 처음 입학했을 때부터 여기에 케이블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직접 케이블카 정류장으로서 가장 적합한 것을 묻는 후보지를 검색하는 설문조사を진행한 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과학 케이블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케이블카만이 가진 교통수단으로서의 장점, 그리고 서울대 안에 케이블카가 설치돼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노선을 직접 설계해보고자 하고, 마지막으로는 케이블카가 가진 한계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처음으로 왜 케이블카가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어울리는지, 서울대에 가장 어울리는 교통수단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퇴근 시간에 망하게 되는 버스는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런던, 뉴욕, 이스탄불, 포틀랜드 혹은 리우 데자네이루 같은 세계의 대도시들은 이미 버스, 지하철을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케이블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세계적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케이블카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그 장점을 두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케이블카는 경제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제이 다빌라의 논문 에리얼 케이블카 시스템즈라는 논문에 의하자면 2004년 콜롬비아 메델린시에 처음으로 얼반 케이블카가 설치된 이유, 그 경제성과 효율성을 인정받아 라틴 아메리카를 넘어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도시까지도 케이블카가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케이블카는 경전철 혹은 지하철 등 기타 궤도형 교통수단에 비해서 훨씬 더 건설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적인 교통수단입니다. 두 번째로 케이블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면 버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수용 가능합니다. 케이블카 전문 회사인 도플리 메이어 사에 의하자면 케이블카의 편도당 시간당 수용 가능 인원수는 3,600명에 이릅니다. 이는 45인승 전세 버스로 계산했을 때 1분에 한 대가 넘는 버스를 운영을 해야지 이 3,6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케이블카는 일단 경제적이고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 가능한 그러한 교통수단입니다. 이제 서울대가 마땅한 지금 뾰족한 교통 대책이 없고 예산도 한정된 상황 내에서 많은 인원들을 서울대 입구에서 서울대 안까지 수송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케이블카만큼 적합한 교통수단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왜 제가 케이블카를 구상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직접 케이블카 노선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서 직접 온라인 설문조사를 만들었습니다. 질문은 케이블카 정류장이 학교 내에 어디에 설치되면 좋을지 국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총 306명의 분들이 설문을 해주셨고 그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육공대가 154표를 받아 가장 케이블카 후보지로 학내 구성원들이 원하는 곳인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기숙사 삼거리가 92표로 가장 두 번째로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육공대와 기숙사 삼거리 그리고 서울대 입구를 잇는 케이블카 노선을 제가 직접 설계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서울대 입구에서 출발한 케이블카는 광안로를 따라 약성대 뒷산을 넘어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기숙사 삼거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기숙사 삼거리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인문대, 자연대 혹은 예대 기숙사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숙사 삼거리에서 출발한 케이블카는 버들골을 넘어서 윗공대, 이렇게 154표를 받은 윗공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공대 학우들은 더 이상 눈이 오는 날 길이 얼까봐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주셔서 만든 노선 이용할 만 하신가요? 하지만 이 케이블카가 당연히 이제 뭐 장점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한계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한계점은 서울대 입구역 주변에 마땅히 케이블카 정류장을 설치할 지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개선 방안이
그림과 같이 서울대 입구역 관악로에 중간에 중앙버스 차로처럼 교통선을 만들고 여기다 케이블카 정류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지 확보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블카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제 케이블카를 건설하는데 거금이 든다는 말이죠. 물론 앞서 말했듯이 케이블카는 경전철이나 기타 교통수단에 비해서 훨씬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왕복 5km의 노선을 설계하는 데는 약 200억 원의 거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저희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는데 영국 가디언즈에 따르자면 런던의 한가운데를 가로짓는 에미레이츠 스카이라인 케이블카 같은 경우 6천만 파운드에 이르는 그 건설 비용의 60%를 에미레이츠 에어라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조달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이미 SK 경영관 등 기업 이름이 붙은 건물들이 많은 만큼 시설물이 많은 만큼 우리도 이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왜 서울대 안에 케이블카가 필요한지, 케이블카가 왜 적합한 교통수단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노선을 같이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케이블카가 가지는 애로사항들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대 안에 케이블카가 다닌다는 것은 허구한 공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통학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이자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언젠가는 3번 출구 앞에 긴 줄에 한숨을 쉬는 학우들이 아닌 쾌적한 환경에서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학우들을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